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하기편 제 15장, 16장이 마지막인데 15장. 15장은 좀 양이 좀 기네요. 그렇죠? 설명은 요 흑선은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공왈. 먼저 읽어드리면 자공왈, 비니 무첨. 그 다음 부위 무교. 하야. 자왈. 이거 자공이 먼저 공자한테 물었네요. 그렇죠? 물어보니까 자왈 대답했네. 가야. 가야. 미락. 미약. 비니락. 비니락. 부이호래. 부이호래. 자야라고 했네요. 먼저 해석해야 된다면 자공은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 논어의 하기편 15장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씩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논어 학원 다닐 때 저한테 논어를 가르쳐 준 그 스승님은 요 15장을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읽어보면 와닿는 데도 있고 이 논어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해석해 드린 거는 저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아무도 못 봤더라고요. 어떤 이 책을 많이 통해서 읽어봐더라도 저처럼 해석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하게 해석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저만의 어떤 해석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만의 어떤 해석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구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자공은 말 그대로 제가 잠시 말했다시피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해가지고 또 우리가 무자공 무공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공은 그만큼 이제에 많이 밝았대요. 우리가 통상 그러잖아요. 이 진짜의 부자는 때를 잘 안다 그러잖아요. 때. 이제 그 당시에도 상업이 일어났나 봐요. 적재적소에 물건을 사고 적재적소에 팔고 해가지고 왜 무자공 무공자라냐면 그만큼 이 공자가 휘하에 참 제자들 많잖아요. 그 멀게 살릴 수 있는 어떤 부를 자공이 다 제공을 했대요. 그래도 자공은 이 말을 잘 하다 보니 외교의 입장에서 나중에 말년에 공자가 같이 논나라로 돌아왔을 때 제나라가 논나라 쳐들어오니까 공자가 이 자공을 보내가지고 제나라가 오나라를 치게끔 유도를 했나 바로 그런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이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을 최고로 성공했는 것 같아요. 원래 공자는 본인은 나중에 또 언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 입문을 하고자 했으나 크게 빛을 발휘를 못했잖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 얘기한다면 사실 두려웠겠죠. 그렇죠? 위대한 스승을 모신다는 게 그만큼 힘들겠죠. 아무튼 하여튼 자공이라는 말은 말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자공왈 물었다. 자공이 말했다. 뭐냐면 비니 무첨. 이 자공은 참 가난한 집에 살았대요. 이제 원래 자공의 이름이 산데 참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이제 공자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등등 하다가 이제 시를 잘 알고 해다 보니 돈을 많이 벌었대요. 바로 그런 내용 같아요. 빈이 무첨. 내가 가난하면서도 참 아첨을 안 했다. 무첨.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아첨을 많이 떨잖아요. 그렇죠? 돈을 한 푼이라도 빌린다든지 곡식을 하나라도 빌리려면 얻어먹으려면 아첨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공은 아첨을 안 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떻게 이제 아까 부자가 됐다 했잖아요. 그죠? 부자가 됐냐면서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굴지 않았다. 우리 부자 되면 좀 교만한가요? 그렇지, 다른 사람 다 돈 달라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해달라니까,
좀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궁은 절대 교만하게 안 굴었다는 거죠. 아마 요 말은 아마 자궁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 스스로 저 스승한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스승님, 저처럼 이와 같이 가난하면서도 아부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면서도 교만하지 안 했습니다. 하여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자왈 공자께서는 가야, 가짜가 뭐 중국말로 말하면 내가 발음을 해드리는 크이라 그러잖아요. 오케이, 좋다, 뭐 괜찮아, 뭐 그럼 not bad, 영어로 하면 not bad, 뭐 그런 뜻이잖아요. 재미난 이야기는 우리가 학교 우리가 성적을 매길 때 수미양가를 하잖아요. 수미양가를 하는데 수는 저 빼어날 숫자잖아요. 그래서 우는 잘한다, 미는 아름다울 미자, 양은 넉넉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제 가입 괜찮다. 뭐 따지고 보면 가는 우리가 뭐 좀 최고 낮은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요 가야란 말은 괜찮다, 거의 뭐 나때 그런 의미니까 뭔가 모르게 훨씬 요 수처럼 뭐 빼어나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뜻으로 미약 아닌 미자 갖지 못하다 그런 의미거든. 뭐한 것보다 못하다. 뭐보다 빈이락, 가난하면서도 즐기는 거. 또 부의호래, 부자면서도 불구하고 애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하면서도 즐겼다. 공자의 제자 중에 가난하면서도 참 즐기는 거는 뭐냐, 안현이라고 있대요. 안현은 뭐 공자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자궁이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는 하나를 공자께서 말씀하시면 스승께서 말씀은 2개를 아는데 안현은 10개는 안 돼요. 그만큼 안현은 또 그만큼 또 이 공자 아끼는 제자인데 질문을 안 했대요. 질문 안 하는 뜻은 뭐 다 알거나 전혀 모르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공자가 말하는 대로 안현은 나중에 집에 가보면 스승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안현이 이제 일찍 죽었죠. 30대 초반에. 그래서 공자도 천상녀야 천상녀, 뭐저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뭐 그런 식으로 애타게 울었대요. 뭐 슬픔을 지었다는데 그때 이제 비닐이라 그만큼 안현은 가난하면서도 그만큼 즐겼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가난하면 즐길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천빈낙도 천빈낙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뭐 부처님이나 공자께서는 생활하기 가난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니까 더 즐길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비니라. 그다음 부의호래자, 부의호래, 부자면서도 불구하고 애를 좋아하는 거로. 근데 이 부자들이 교만을 많이 뜨는데 그런 거는 다 그건 같아요. 뭐 과연 부자들이 과연 여기 말한 대로 애를 좋아할까요? 물론 이 선비던 정신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이 가난하면서도 아첨을 안 하는 것, 또 부자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왜 가난하면서도 아첨을 떠는가와 부자면서도 교만해지는 것은 자기 컨트롤 못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거고, 이와 같이 가난하면서도 즐기는 거나 부자면서도 애를 존중하는 것은 자기가 가난하다라든지
자기가 부자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겠죠, 그렇죠? 모르니까 그만큼 평상시에 얘를 잘 따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얘를 일단 숭상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자공은 자기가 뭐 부자 이렇게 된데 불구하고 스승이 나 좀 칭찬해달라. 왜? 저는 어릴 때 가능하면서도 아첨을 안 떨었다. 현재 부자가 된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뭐 괜찮아, 뭐 그런 말 하겠지. 그런데 니는 뭐보다 못하다고요? 가난하면서 가난한 사람보다도 가난하면서도 즐기는 사람, 또 부자이면서도 어떻다고요? 애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니는 못 차지 않냐라고 타박을 한 것 같아요. 그러자 그럼 자공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 자공은 스승한테 그래,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자공은 말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면, 그러자 이제 자공이 말했죠. 이제 스승이 뭐 네가 아무리 뭐 부자가 됐지만 교만하지 않다고 뭐 어떤 게 물어봤지만 그래도 너는 부자이면서도 애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니까 자공이 그러자 자공이 말 시운 여절 여차 여타 여탁 여마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절차 탁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절차 탁마 그런 거예요. 요거 절차 탁마 그러니까 읽어드리면 자공말 시운에 시에서 말하기를 시라는 말은 우리가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시경이라 시경성인데 그 시경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시경에 말하기를 여절 여차 여탁 여마라고 했는데 시운에 이제 시에 여절 여차 여탁 여마를 했는데 그사 기사지위여라 그 말이 바로 이를 이사자잖아요. 그죠? 이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라고 했대. 과연 이 말을 뜻은 뭐,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여절이라는 말은 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뼈를 끊어가지고, 그냥 차는 이제 다듬을 차잖아요. 그죠? 우리가 뼈나 어떤 뿔로 어떤 낚싯발을 이용하든지 뭘 하면 잘 뭐 다듬어야만 낚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절 여차 하고 이제 시에 말하기를 여절 여차 여탁 여마 이거는 이제 이 쪼갤 탁자거든요. 뭐 우리가 여기에 구슬옥자로 있는 거 보면 뭐 돌멩이 속에 구슬을 있으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 쪼개야만 그 옥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끄집어내서 때문에 염마 또 마무리 또 마찬가지로 절처럼 뭐 뼈밖에 잘 갈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다듬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 시에 여절 여차 여탁 여마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를 두고 할 말이냐.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시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된다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시경에 보면 기욱이란 편이 있는데 기수물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읽어드린다면 저 기수 강가 물구비를 바라보니 무성하게 자란 푸른 대나무여 유비군자 즉 빛나는 군자여 깎고 다듬은 뜻 쫓고 간 듯하다 장중하며 당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그런 말 같아요. 그 자공말은 우리가 군자는 빛나는 군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여절 여차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떻게 돼요? 여탁 여마를 했다는 거죠.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부처님이 또 깨달음 또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6년 동안 수행을 했고,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자는 배움의 뜻을 두고 그 15세에 배움을 뜻을 두고 배움을 시작해서 30살에 본인은 이제 어떤 이립을 했다, 자립을 하게 됐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군자는 그만큼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다듬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해석을 이제 해드린다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자공이 나는 가난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공자가 그건 부족하다, 이거보다 못하면 뭐라 했다고요? 공자 시절은 그런 말 했잖아요. 가난하면서도 불구하고 즐기고 또 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애를 좋아하는 사람은 못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녀는 가난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즐겼잖아요. 그 다음 자공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자면서도 교만하지 않았다 하니까 그보다 이제 부자면서도 애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하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부자가 됐는데 스승의 어떻게 만족하려면 여절 여차하고 여마를 해야 되겠군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진짜로 말하면 우리가 여자면 절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절만 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해야 돼. 갈아야 되고 또 여탕만 하면 안 되잖아요. 쪼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갈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녀는 요 마까지 한 거죠. 그렇죠? 요 차까지 한 거죠. 차하고 마까지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공자는 너는 아직까지 요리 못 갔으니까 자공은 금방 알아먹었잖아요. 예, 스승님 알겠습니다. 시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 저는 앞으로 여차 여마를 하겠다. 근데 시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라고 이제 말한 거죠. 그렇죠? 방금 제가 해석하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 해석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활. 이제 스승에게서 말한 거죠. 야, 훌륭하다. 뭐라고 훌륭하다 하냐 봐볼까요? 사야는 아까 말했죠. 자공이 이름이 사라 했잖아요. 사야, 여시, 여언시, 이라. 이제 시작을 시잖아요. 너는 과연 너와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고조왕. 이게 지금 모두 제자예요. 저자로 읽어야 돼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로 읽으면 이제 이 갈치자처럼 의조사. 그러니까 너에게 갈왕 애끝을 고 말해줬더니 미래를 오지 아니한 것을 니는 다 아는구나라고 이제 자공을 칭찬한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니는 가난하면서도 불구하고 즐기고 있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부자인데 뭐라고 교만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거에 있어서 불구하고 어떻게 벗어나서 어떻게 하냐 부자하면서도 얘를 존중을 해라 라고 은근히 압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공은 금방 알아먹은 거죠. 그렇죠? 시에 유비군자라 이제 유비군자. 비자는 이런 비자거든요. 요 비자는 뭐 빼어날 비자, 뭐 뛰어날 비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문이 날 때 이 비자인데, 그러니까 유비군자여, 진정한 군자여, 훌륭한 군자여, 여절 여차 여탁 연마하시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고 닦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공도 알겠습니다. 시에 이렇게 나갔다시피 여절 여차하고 여탁 연마가 있으니 나도 이제까지는 여절 여탁을 했다면 이제는 여차
연말을 하겠다. 시에 그렇게 나신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금방 이 자궁 말 잘하니까 그래 맞다. 너는 이제 내 제자구나. 내가 너와 같이 시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애것을 말해줬더니 오지 않는 미래까지 다른 거라. 너는 진짜 진정한 뛰어났다라고 바로 그런 이제 반문한 것 같아요. 자, 해월의 그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스승과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은 제자가 스승 입장에서는 제자가 뛰어나면 좋겠죠, 그렇죠? 또 제자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스승한테 계속 배울 바 있으면 제자는 떠나가지 않겠죠, 그렇죠? 제자가 스승을 떠나갔다는 뜻은 더 이상 스승한테 배울 게 없기 때문에 떠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 공자는 한 방에 자공이 뭐라고 말해도 다 알아듣고 단박에 또 대판할 수 있는 그런 대담한 여인 같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가난함과 부자의 입장에서 뭐 가난한 거는 좀 말 못하겠지만 부자의 입장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과연 부자가 교만하지 않냐고 또 애를 좋아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것이 과연 애를 좋아하고 교만하지 않을까요? 돈 주는 것이 교만하지 않을까요? 돈 달라고 한다고 돈을 안 주고 뻗팅기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돈 주는 게 교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그러니까 민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어떤 피와 땀으로 뭉친 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람 몸에 따지면 피와 같은 존재고 그렇죠. 그걸 함부로 쓴다 그러면 참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한테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들이 예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전이냐 하는 것을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 들고 또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시키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한테 결국 아침을 뜬다든지 그런 것이 과연 통할까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한들 그게 돈이 제대로 저한테 쓰일 수 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가난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침을 뜨는 것과 부자면서도 교만을 뜨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컨트롤 못했을 것 같아요. 컨트롤 못했을 것 같아요. 가난하면 나한테 절망을 하지 말고 이걸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왜 내한테 돈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 이유를 판별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주는데 이제 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동생한테 용돈을 넉넉하게 안 준다. 그럼 나름 이유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근데 형이 그걸 못마땅히 해가지고 동생한테 돈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저 부자가 아닌 사람,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신은 공평합니다. 신은 네 대자연의 신은 다른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부모와 같은 존재거든요. 신은 공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제 벼락부자가 되었다, 로또에 당첨됐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지난번에 영국의 어떤 기사를 보니까 로또에 맞아가지고 당첨돼 결국 죽었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만큼 돈이 없으면 나름대로 이제는 아부할 게 아니라 아부에서 무엇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내한테 돈이 없었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만큼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저는 최근에 또 비슷한 예를 하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내한테 자꾸 은행에 돈을 빌리게끔 좀 해갖고 좀 도와달라고 좀 다리를 놓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돈을 과연 빌리 가지고 뭐 어떻게 쓸 건가? 잘 갖추어 놨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과거에 금융권에 있다 보면 뭐 마케팅 한다고 해가지고 대출을 시기 마케팅 요즘도 전화 많이 오잖아요. 뭐 돈 빌려 쓰라고.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회사 가면 제발 좀 돈 좀 쓰라고 야단이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회사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사람은 오히려 은행원이 가서 빨리 상환하고 막 하잖아요. 그처럼 내가 어려우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갖춘 힘이 없기 때문에 내한테 어림없고 돈이 없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떡하냐면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알고 어떠한 일이든 하더라도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에 왜 주인이 나를 고용하고 시켰는지 그걸 알고 하나하나 둘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한테 돈이 생기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가는 사람도 아부를 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면 왜 신은 내한테 왜 부를 안 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한테 뭔가 모르게 흠결이 있을 거라 이거죠. 흠결이 있으면 그 흠결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 된다고 하죠. 쉬운 예는 이거죠. 주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 사람들 얼마나 고집이 많이 부렸겠어요, 그렇죠? 남이 말을 한다는데 말을 안 듣고 지가 옳다고만 계속 주니까 주위의 사람은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와 같은 논리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뭔가 모르게 다 공평하다. 갖추어 놓으면 다 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정리를 하자면 오늘 그 하기편 15장 저처럼 이렇게 해석한 분은 아무 없을 겁니다. 왜 자궁이 이런 식으로 여절, 여차, 여탕, 역마라고 말한 이유가 스승께서는 내가 그 부자임에서도 불구하고 애를 좋아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여차, 여타까지는 했고 여절하고 여마까지 하라. 갈고 닦아라. 그렇게 알고 이제 점점점 수양의 길로 가겠다. 그런 다짐의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해운의 노는 현대적 응용하기 하기편 제 15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